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노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3월 9일 새벽 2시가 다 돼가는데요. 자, 본래 이제 아까 걸로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우선요, 이 김의겸이 때문에 사실 이게 제가 방송을 하게 됐어요. 김의겸이 요게 말이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 주제에 지난번에 어거지로 그 당시 뭐 김진애인가요? 누구 비례대표 1번 받은 여성 의원 요거를 몰아내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결국은 비례대표 배지를 달고 난리를 쳐갖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짜뉴스. 저 한동훈 위원장이나 공격하고 윤 대통령 공격한 거 가짜뉴스만 만들다가 번번이 뻥뻥 터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또다시 의원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아이고 이거 보면 군사시민들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군사시민들 여러분들 자존심 지키라고 제대로 군사시민들이 뽑았어요. 신영대를 뽑았어요. 김의겸이 아웃시키고. 그랬더니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의 신청할 이 정도가 뻔뻔해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제가 이 김의겸 이 내용을 보니까 잠이 옵니까? 이 김의겸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해야죠. 참 못돼 먹었는데 이거 이의 신청 당연히 기각되겠는데 또 모르죠. 하는 거 보면 이재명이 자체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은 비정상끼리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변호사 아웃시켰다가 하루 만에 다시 또 경선에 집어넣는 거 보세요. 이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또 혹시 몰라요. 예.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정이 통하지 않으니까 모른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온갖 언론에서 말이죠. 여론조사가 뭐 다양한 부분에 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매 시간마다 새로운 게 지금 튀어나오는데 이번에는요, 이 서울 민심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근데 또 경기 인천은 또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고 충청도는 초접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니까 사실상 실무주역이죠. 지금 이제 정우택 사건, 이게 정우택 사건 때문에 충북이 아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 이 태풍 앞에 촛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공천을 갖다가 뒤집은 사례가 또 있어요. 자, 그런데 도태호 변호사도 또 면밀히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PK 의원들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제발 이재명이 오지 말아라.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손사래. 이재명이가 갈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 개항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해도 지금 떨어질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어요. PK 의원들이 왜 오지 말라고 하는지 그 내막을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김의겸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거 김의겸 때문에 제가 지금 새벽 2시가 다 됐는데, 자, 그래서요, 재심을 신청하고 재검표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재심 신청하는 경우는 아주 뭐 많이 있는데 재검표까지 경선에서 요청하는 것은 역시 이걸 보면은 김의겸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본래 전북 군산에서는요, 3명이 경선에 3명이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직인 비명의 신영대하고, 그 다음에 전 의원인 최이배,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인 김의겸, 이렇게 됐는데, 최이겸 의원이 말이죠, 경선을 포기하고 김의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뭘 갖고 재심 신청을 했느냐? 최근에 말이죠, 선거구 획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북 군산하고 김제 부안을 합쳐갖고 전북 군산 김제 부안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묶은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예, 이 묶었는데 이 묶은 걸로 이제 이 경선을 붙였다.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래 전북 군산 이 선거구 하나만 했어야 되는데 왜 김제 부안까지 넣어서 새로운 선거구역으로 묶어서 했느냐? 김제 부안을 넣다 보니까 전북 군산시 대야면하고 회원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영대 지금 현직 의원의 경우에는 회원면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이 당연히 저기서 이제 몰표가 나왔다. 이런 주장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된 이 지역구를 개념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봤다. 이겁니다. 회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김의겸인 본인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북 선거구 획정하는 데는 전북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논의했기 때문에 자기는 비례대표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전북 지역구 의원이 아니니까. 자, 이것도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요거 좀 계산해달라. 그래 자기도 선거구 획정하는데 좀 넣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선관위에 공문을 갖다가 이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 접수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에 따르면요, 재심 신청은 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하루 만에 24시간 지나니까 바로 지금 재심 신청을 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요, 이 군산 쪽에서의 경선은요, 일반 시민 50%, 권리당은 50%, 일반 이 경선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경된 이 선거구를 개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 선거구만 했으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데 회원 대화면이 들어가니까 졌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선거구 획정을 변경하는데 왜 자기는 빼놓고 논의했느냐?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거거든요. 아니, 선거구 논의할 때는 비례대표 의원이 전부 해당 지역 의원들만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김의경의 주장을 보면은요, 거짓말 짜는 프레임 거는 거짓말 만드는 뇌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뇌가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제가 역시 김의겸답다. 김의겸은 그러니까 입만 열면 전부 다 사고만 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요, 채널 A가 집중적으로 오늘 밤에 보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왜냐하면 금요일날 발표하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아주 면밀히 분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지금 완벽하게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5%고요. 민주당은 지지율이 24%, 그래서 21%나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총선하고 비교해보면 지난 총선 때는요, 서울에서만 민주당이 41석을 휩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가 20%, 21% 차이가 나니까 놀래고 위기감에 쌀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당연히 공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 지역에 이런 민주당 의원들도 공천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서울 현역이 40명인데 그 중에 9명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상호는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친명 이수진은 이 경기도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명계 대부분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이 48개 지역구 중에서 39군데가 확정이 됐는데, 민주당 현역 빈자리에는 대부분의 영입 인사들이 대거 투입이 됐다. 예. 그래서 이 중성동 갑,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전현희가, 그리고 동작을에서는 유삼영 전 총경이, 마포에서는 이지은 전 총경이 지금 투입이 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기대감도 있지만은 또 여전히 경계심도 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보면은 전부 다 나아진 건 맞다. 그런데 30대, 40대까지 깊숙이 좋아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울하고는 반대로 서울에서는 21%나 더 앞서고 있는데요. 인천, 경기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7%가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차 범위 박교소 밖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37%고 국민의힘은 30%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경기 지역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은 효과가 나오는 것 같지가 않다. 미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권 지지,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요. 지금 이제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본래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특히 신도시, 새로 생긴 신도시에 말이죠. 젊은 세대들이 대거 유입돼가지고 웬만한 바람 갖고 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론도 강하기 때문에 서울 편입론이라든가 메가시티, GTS 건설 같은 대형 공약을 계속 쏟아내고는 있는데 이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 국민이 여건이 밀어붙이니까 사실은 이 리드하고 있는 것을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경기 인천 지역은 특히 말이죠. 호남 민심 영향이 큰데 이 호남 민심도 최근에 심상치가 않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제가 앞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3%가 최근에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 지금 이제 명룡대전이라는 계양을에서도 보면 이재명이가 45%, 원희룡이가 41%, 불과 오차 범위 내 접전 4%가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기 인천 지역 이것도 자기네가 리드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권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공약을 지금 퍼붓고 약속을 하고 있고,
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남 지역 큰 틀에서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이 쭉쭉 빠지고 있고, 그리고 계양을도 지금 이재명이가 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경기 인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또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60개 지역구 중에 현재 37군데가 대진표가 짜여져 있고요. 인천은 14개가 있는데 그중에 10군데가 대진표가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초접전 상태라고 그래요. 이 캐스팅 보터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충청도 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번 총선 때를 보면요, 이 충청도 초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 차이로 승부가 가렸던 곳만 하더라도 5군데 충청도가, 그래서 전국 최다 수준이었고, 그럼 지금 충청은 어떠냐? 예, 2월 첫째 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충청 지지율이 1%포인트 차이. 그래서 그게 크게 벌어졌다가 다시 덮여졌고, 또 벌어졌다가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면은 2% 차이로 다시 박빙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박빙. 예. 1~2% 차이도 계속 박빙인데, 이유는 바로 뭐냐? 선거가 가까울수록 충청도는 어느 한쪽으로 확 몰아주지를 않는 것. 그리고 의견 표시를 잘 안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청의 지역에 이제 초격정지가 이제 5곳이다. 이 3% 차이. 이 5곳 중에서 현재의 판세를 보면요, 3곳은 국민의힘이, 그리고 2곳은 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거 대진표도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5곳 중에요, 4곳은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공천을 받았는데 상대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하는 후보가 그대로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5군데가 전부 다 이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총선의 특징을 보면요, 충청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대형 이슈가 없다. 지역 이슈가.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이런 분들이 결국 충청도 출신은 아니다. 그래서 인물 쏠림 현상도 비교적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천안, 청주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다음 주에 천안을 갈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 표심은 여전히 오리무중, 오리무중이다. 자, 그래서 저 전문가들 얘기는요, 충청이라고 하는 데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남은 한 달 2자릿수 의석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충청 민심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PK 민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K 민심, 이거 헬기 역풍 때문에 만만치 않다. 굉장히 불리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PK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여야 간의 지지율 격차가 더블 스코어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출마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전멸 우려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큰 원인이냐? 우선 이 PK 지역의 제일 큰 민심은 바로 이재명이 서울대병으로 전원한 거고, 두 번째로는 진보당하고 연대한 거.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진보당하고 연합한 거. 예. 그리고 또 선거구 획정 협상 과정에서 부산을 홀대했다는 점. 이것도 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제 PK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나빠지게 된 결정적 원인이 이 3가지. 저기 헬기 사건,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환한 거, 이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을 한 석 줄이고 전북은 한 석을 유지한다. 요 협상안을 민주당이 내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안 가고 이제 비례의석을 하나 줄이는 걸로 이제 끝나긴 끝났지만, 예, 부산 시민들한테는 이게, 아니 민주당이 말이지 호남만 챙기고 부산 시민을 홀대해, 이런 홀대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줬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민주당이 호남은 챙기고, 예, 부산은 전혀 챙기지 않는, 그래서 섭섭하다. 예, 이러한 평가가 대대적이라는, 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하고 연대를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부산 지역 지금 민심은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울산에서 진보당하게 단일화를 넘겨주가지고 결국 현역 이상원이가 무소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요것도 그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악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말이죠.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부산에서는요,
18석 중 3석을 얻는데 이것도 녹록지 않고, 그리고 경남에서는 12석 중 3석만을 가져갔는데 경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영남에서 전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민주당과 위기감은 BK 지역에서 대단하다. 굉장히 크다. 예. 자,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분위기의 이제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요. 김태호하고 김중환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이제 경향신문이,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걸 보니까 김태호는 46.5%, 김두관은 35.2%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밀리고 있느냐. 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몇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정호택 의원 돈봉투 사건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밀양처럼, 왜 밀양에서요, 지금 후보를 공천했다가 이거를 걷어들였지 않습니까? 밀양에 있는 박일로 전 밀양시장입니다. 바로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걷어들였어요. 예, 그리고서 대신해서 공천 취소하고 박상우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우택 돈봉투 사건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밀양처럼 가차없이 결단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 이걸 보면은요, 정우택 잘려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나. 일단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미 후보로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결정을 할 때는 법적인 판단도 받아야 한다. 왜냐? 후보 확정정이라면 모르겠지만 후보 확정 후라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하죠. 왜? 법률로 가처분 신청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법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률적 이 위법 행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우택 사건의 핵심이 뭐냐? 바로 지난달 중순이니까 2월 달입니다. 이 정우택 의원이 한 남성에서 흰 봉투를 받아갖고 주머니에 넣는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우택은요, 돈 봉투를 받은 거 맞아. 하지만 돌려줬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 돈 돌려받는 적이 없는데, 예, 이러면서 내가 오히려 추가로 돈을 더 줬는데,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뭐냐? 도태우 변호사. 대구 충남에서 공천받았어요. 이제 과거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거가 있는데, 이게 후보자가 태어났어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본인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다 라고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50년 가까이 인생을 살면서 공직 후보자가 됐을 때의 삶하고 아닐 때를 미리 예상하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유경주는요, 강남평에서 컷오프가 됐는데, 이거 화성 정으로 지금 재배치한다. 그래서 왜냐면요, 유경준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훌륭한 자산이고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화성 정적으로 재배치하는 문제, 재배치가 사실상 이제 끝난 것이죠. 왜냐면은 이 재배치 문제에 관해서 본인도 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번에 이제 이 재배치 문제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시대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